박진석이 서재에서 독립합니다 라고 적힌 박영라의 편지를 펼쳐든 순간 그 종이 한 장이 수조익 그룹의 피와 돈, 그리고 고성희의 거짓을 한꺼번에 찢어밟길 폭탄이라는 걸 누구도 몰랐는데요. 박영라는 그날 새벽 집을 나가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박영라는 아버지 박진석이 자신을 때렸던 손의 무게보다 수조익 그룹 딸로 태어났으니 걸맞게 살아야지라고 단정하던 말에 무게가 더 아팠거든요. 박영라는 성인이었고 박영라는 이제 더는 참한 고명딸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박영라는 웹툰을 그릴 거라고 했고 그 웹툰이 박영라 자신을 살릴 유일한 숨구멍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와 당혹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가출이라는 단어가 자기 집안에 붙는 순간 주주들과 언론 그리고 체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약먹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여보, 지금은 붙잡지 말아요. 며칠만 지나면 저절로 들어와요. 고성희는 늘 그렇듯 박진석의 성격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랑의 상처가 아니라 믿음이 깨지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집을 나간 박영라는 며칠 고집부리다 들어올 애가 아니었습니다. 박영라는 자기 작업실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원룸을 계약해두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독립선언서에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실제로 그 문장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이미 끝내둔 상태였어요. 그 준비의 중심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고 겉으로는 경호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지환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집에서 겪는 공기가 얼마나 숨막히는지, 고성희가 얼마나 틈을 안 놓치는지, 그리고 박진석이 나 좋은 게 아니라 너 위한 거야라는 말로 얼마나 쉽게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말이죠.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직접 고자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라가 문을 잠그고 버티던 밤, 문 밖에서 텐트를 치고 버텼던 이 실장의 경호 기록을 조용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박영라가 경찰 부를 거예요 라고 외쳤던 순간 이지환은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 생존 방식이라는 걸 인정해줬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나 이번엔 진짜 도망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내가 나를 구하는 거야. 이지환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겠습니다 안에는 박영라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라의 웹툰은 조용히 그러나 위험하게 시작됐습니다. 박영라는 현실을 그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박영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꿨고 배경을 바꿨고 직업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박영라가 그린 새엄마 캐릭터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고성희가 평소 박진석 앞에서 쓰던 말투와 너무 똑같았거든요. 당신 너무 흥분하지 마요. 내가 타일러 볼게. 이 한 줄이 올라가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재벌가 이야기 같은데요? 딸이 가출한 집안 뉴스 봤는데. 고성희는 댓글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성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계산해온 사람이었고 계산이 흔들리면 공포가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체면이 무너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의 웹툰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연락한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이자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박영라의 배다른 오빠였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감정이 격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유복하게 자란 만큼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도 늘 부드러웠는데요. 그런데 박성재는 박영라의 독립선언서를 보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집안에서 아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 동생이 지금 집안을 망신 주려고 그래. 내가 막아야지. 고성희의 말은 엄마의 걱정처럼 들렸지만 박성재는 그 말 속에서 뾰족한 계산을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늘 가족을 말했지만 사실 고성희가 지키는 건 가족이 아니라 지위였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밤 이지혁을 불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절친이었고 일 잘하고 고지식한 편은 아니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옳은 걸 하려는 게 정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을까? 이지혁은 박성재의 말을 끝까지 듣고도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는데요. 성재야, 내 아버지가 믿음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봐야 돼. 이지혁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박성재는 믿음이란 게 진짜인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환상인지 헷갈렸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이 집안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우연히 박성재 회사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은호는 현장에서 박영라의 웹툰 링크를 직원들이 몰래 돌려보는 걸 봤습니다. 지은호는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편이었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분위기를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요즘 회사 쪽 분위기 이상해요. 누가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느낌이에요. 이지혁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은호의 마음이 아직도 자기에게 향해 있다는 걸 잠깐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지은호가 고백했을 때 이지혁이 거절했던 기억이 스쳐갔는데요. 이지혁은 사랑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지은호의 진심 앞에서는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내가 불편하면 빠져.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박진석, 고성애, 박영라 이 이름들이 한 줄로 엮이는 순간 이지혁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강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성희는 비밀을 말하겠다고 했는데요. 고성희는 한 번도 박성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과거를 처음으로 입 밖에 내놓으려는 척했습니다. 성재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야 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했지만 박성재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계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엔 한우진이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밖으로 드러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의 입에서 한우진의 이름이 나오자 박성재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는데요. 고성희는 한우진이 간경화로 간이식이 필요했고 그 간이식을 둘러싸고 운명처럼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말을 돌려가며 포장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버릴 수밖에 없었어. 고성희는 모성을 앞세웠습니다. 버려야 하는 엄마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고성희는 박성재를 향해 그 말로 벽을 세웠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끔찍해서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어요? 그리고 누가 버려졌어요? 고성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여기서부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고성희는 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가 그걸 아버지한테 말하면 내 아버지는 이혼할 수도 있어. 믿음을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끝이야. 그러면 내 아버지는 다시는 여자를 못 믿고 외롭게 늙어. 고성희는 늘 그래왔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결과를 들이밀고 결과로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신에게 폭로라는 칼을 들지 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칼을 자기 목에 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아버지가 더 이상 속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고성희에게는 위협이었고 박성재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박성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진석의 측근이 박진석에게 보고한 내용이 박성재 귀에도 들어왔는데요. 한우진이 이번 학기 휴학을 했고 며칠 전에는 자퇴서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유는 강경화 그리고 간이식. 박성재는 멍해졌습니다. 간이식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성재는 그때 처음으로 박영라의 웹툰을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림체가 예쁘고 밝아서 가벼운 반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박성재는 한 컷 한 컷을 넘길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웹툰 속 주인공은 엄마 말이 무조건 맞다는 확신이 제일 무섭다고 말했고 아빠는 관심이 없었다고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영라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는 한 번도 내 생각을 묻지 않았잖아. 박성재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박성재는 모른 척한 게 보호라고 스스로를 변명해 왔지만 사실은 귀찮아서 혹은 편해서 눈을 감았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자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박영라의 고통을 모른 척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새벽 박영라에게 처음으로 직접 연락했습니다. 영라야, 나야.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다만 내 말은 듣고 싶어. 박영라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 듣고 싶다고? 그럼 듣기만 하지 말고 증명해. 박영라의 문장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작은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정말로 원했던 건 이해였거든요. 박영라는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박영라 옆에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새 원룸에 짐을 들여놓고 한동안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박영라가 나 겁 안 나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이지환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로 답하고 싶었지만 그 답은 또 다른 통제가 될까봐 조심했습니다. 이지환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세상에 배신당한 연인 이후로 이지환은 더더욱 감정을 드러내는 게 무서웠거든요.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말했는데요. 나 3달 안에 보여줄 거야.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걸.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의 마음속엔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3달이라는 시간을 준 게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박영라를 지치게 만들어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덫일까? 이지환은 박영라가 지치기 전에 반대로 박영라가 세상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흔들림의 첫 번째 파도는 양재일 재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누군가에게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양재일 재판날이 그대로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 재판이 끝나면 자유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에게 자유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라에게 자유는 집안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박성재에게 자유는 고성희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자유였는데 서로가 원하는 자유가 달라서 더 위험했어요. 양재일은 박진석 회사와 연결된 인물이었고 재판에서는 자금 흐름과 내부 거래가 언급될 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지만 고성희는 그 재판이 열리는 순간 자신이 숨겨온 과거가 함께 끌려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재판 전에 박영라의 웹툰을 막아야 했고 박성재의 입도 막아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척했는데요. 성재야,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를 생각해. 알게 되면 제일 불행해질 사람이 내 아버지야. 고성희는 아버지의 행복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박성재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욕심을 봤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혼자 늙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박진석 없이 자신이 추락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을 핑계로 누군가를 버리는 방식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조종하는 데 익숙했지만 박성재 같은 사람이 원칙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무서워졌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새로운 거래를 던졌습니다. 좋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말해. 대신 내가 감당해. 내가 칼을 휘두르면 그 칼날에 내 아버지부터 베일 거야. 고성희는 위협을 현실로 포장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때 박성재는 다시 이지혁을 찾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표정을 보자마자 박성재가 단순히 회사 문제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혁아, 내가 진실을 말하면 아버지가 무너질까 봐 무서워.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정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성재야, 진실이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거짓이 이미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박성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했다는 고성희의 논리는 아버지가 진실을 몰랐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진실을 알기 전에 행복이 과연 행복이냐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또 다른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성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 회사 프로젝트를 계속 맡아야 하는데 그 회사에서 박영나 웹툰이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돈과 일 그리고 마음. 지은호는 자기 삶도 벅찬데 남의 비극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은호는 그걸 모른 척하면 누군가가 더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박영나에게 연락할 길을 찾습니다. 지은호는 우연히 이지환을 통해 박영나의 연락처를 전해받게 되는데요. 지은호는 박영나에게 한 문장만 보냅니다. 저는 지은호예요. 당신 편을 들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는 않아요. 박영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칫했습니다. 박영나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또렷이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박영나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동료예요. 지은호는 그 답장을 읽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은호는 누군가와 싸우는 게 무섭지만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걸 구경하는 건 더 싫었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다음 화 웹툰의 마지막 컷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왜 확신했을까? 엄마 말이 무조건 맞다고. 그리고 아빠는 왜 끝까지 몰랐을까? 그 마지막 컷 아래에 박영란은 아주 작은 문장을 덧붙였는데요. 다음 편에 재판날의 진짜 비밀이 공개됩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드디어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저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박진석은 그제서야 박영나가 단순히 말 안 듣는 딸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이지환, 내가 영나를 어디까지 봐줬는지 말해. 이지환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었고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의 마음속에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경호원이지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침묵이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성재도 같은 밤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비밀을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할지 아니면 재판날 양재일의 입을 통해 터지게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성재는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한 번에 모든 비밀을 터뜨리면 아버지는 무너지고 고성희는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도망가지 못하게 고성희가 스스로 증거를 남기게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미워하면서도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스스로가 잔인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박성재는 그 갈등이 너무 괴로워서 잠깐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그럴수록 박성재는 더 강하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망치면 박영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석 달의 시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더 큰 싸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웹툰으로 세상을 흔들 준비를 했고 이지화는 박영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의 원칙을 흔들 준비를 했고 박성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아버지의 심장을 찢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고성희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또다시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영라의 작업실 문 아래로 낯선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는데요. 봉투 앞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간이식, 공여자는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영라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집이 단지 답답한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거래가 오가는 곳이었다는 걸요. 박영라는 봉투를 움켜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로 싸워야 할 사람은 엄마만이 아니었네. 다음 날 박진석은 법원으로 향했고 고성희는 박진석보다 먼저 누군가를 만나러 갔고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혁아, 나 오늘은 좋은 사람으로 남기 힘들 것 같아. 이지혁은 그 메시지를 보며 지은호에게 했던 자신의 거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사랑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사람을 지키는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양재일이 입을 열기 전에 누가 먼저 진실을 꺼내느냐. 그리고 그 진실을 듣고도 박진석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느냐.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